예, 지난주 법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직무정지 결정 내렸죠. 그러자 국민의힘 다시 새 비대위 출범을 예고를 했습니다. 초유의 두 번째 비대위가 꾸려지는 건데요. 새 비대위 출범 전까지는 그냥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기로 했고요. 다만 새 비대위 출범을 좀 빨리빨리 서둘러서 추석 전까지 마치겠다는 겁니다. 그럼 2주도 남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준석 전 대표가 여기에 대해 또 가처분을 걸고 지금 당이 굉장히 혼란한 상태입니다. 박정아 수석 대변인과 함께 국민의힘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죠. 박정아 수석 대변인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아유, 오네요. 아니 비대위 대변인이신 거잖아요. 뭐 정확히 얘기를 하면 전 당 대변인인 거지요.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로 지금 전환을 한 비상대책위원장이 곳의 대변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비대위가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법원에서 이렇게 이런 취지의 결정을 내리면 그럼 네. 대변인은 어떻게 되시는 건가 그것도 저는 궁금하던데. 굉장히 복잡한데요. 일단 안의 해석은 예. 비대위원들에 대한 지위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예.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시점 이전에 임명이 된 당 사무총장과 대변인은 유효하다는 해석도 있고요.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애초부터 그럼 원인 무효라고 하면 예. 저도 사실은 아닐 수 있는 거죠. 뭐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빨리 이 국면이 수습돼서 네. 새 지도부가 오고 저도 좀 후를 털고 국감 준비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변인 인터뷰하시면서도 내가 비대위 대변인, 당 대변인이 맞아? 아니면 비대위 대변인이야? 뭐 내가 뭐야?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정말 한마디로 혼돈의 상황, 대혼돈의 상황인데 토요일에 의원들 총회가 있었고요. 어제 비대위 회의가 있었고 두 곳의 결론은 동일했습니다. 추석 전까지 지금의 비대위, 그러니까 구 비대위가 당원 당규를 새로 논의해서 신 비대위를 만든다. 두 곳의 결론이 똑같았던 거죠? 그죠. 네네. 예. 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재 지금 있는 비대위에 대한 해산에 대한 규정도 사실은 당원 당규에 없어요. 굉장히 애매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비대위원들이 무슨 법적 권한이나 지위를 주장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새 지도부가 예. 어떤 형태로 보면 두 가지겠죠. 뭐, 새로운 비대위가 오는 거냐, 아니면 옛날에 최고위 체제로 돌아가는 거냐. 그렇죠. 뭐 어찌됐건 현재로서는 당원 당규를 보완을 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는 게 현재선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결론이 의총과 어제 회의에서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의 논란을 가장 빨리 수습해서 정통성을 그나마 갖고 있는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결론에 이르는 거죠. 아니 근데 그거보다도 더 심플하고 네. 법원 취지에 맞는 것은 그냥 이 비대위 전 단계, 즉 최고위 단계로 가서 모자란 최고위원들 충원해서 굴러가면 그게 제일 심플한 거 아닌가요? 그게 간단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중진 여러분들 어제 말씀 주시면서 예. 새 지도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새 지도부의 형태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게 비대위 체제냐 아니면 최고위로 돌아가느냐. 근데 이제 최고위 체제로 돌아가면 상임위를 열어서 보궐로 몇 분을 좀 선출을 해야 되는데 예. 거기에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큰 선거를 하면 뭐 황금 분할 아니면은 뭐 절묘한 선택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언론에서. 예. 지금 현재 보궐로 충원을 하는 최고위원들의 수를 예.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과거 최고위 체제로 돌아가면 세 분이 남게 되거든요. 그렇죠. 권성동, 성일종, 김용태. 예. 그러면은 저희 그 최고위 구성이 이제 9명인데 네. 나머지 6명을 어느 정도 선까지 충원을 해야 이게 최고위가 기능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2명만 더 보궐로 하면 5명 채우면 된다. 아니면 그걸로 안 되고 4명 이상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당대회 때 대표는 가령 뭐 이준석 대표를 선출을 했고 네. 최고위원은 어떤 A 의원을 뽑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때 당시의 취지를 이렇게 절대 다수를 보궐로 충원했을 경우 예. 과연 그 전당대회 취지를 완전히 만족하는 거냐. 그게 훼손되는 거냐. 이런 또 법적 논란도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현재로서는 굉장히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굉장히 딜레마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해서 생기는 혼란이 지금 이 비대위 신비대위 만든다고 생기는 혼란보단 좀 덜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훨씬 더 복잡해 보여서요. 근데 거기서 더 돌아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 이준석 대표 측에서 제기를 해서 가처분해서 인용된 법 취지를 원형대로 한다면 예. 원래대로 한다면 최고위 체제를 유지하고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는 1월 초까지 예. 이 체제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게 깊게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는 그렇게 되죠. 거예요. 그 취지가. 예. 그러면은 전 당연히 선택의 문제가 남은 거죠. 그렇게 돌아가서 거의 뭐 식물 정당으로 지도부가 이제 세 분밖에 없으면 예. 최고의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있느냐? 아니면 지금 당원 당규를 고쳐서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지도부를 새로 만드냐? 이거는 저희 당의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 박정아 대변인 보시기에는 최고위원 충원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쉽지 않을 거다. 그냥 3명으로 쭉 가야 될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게 되면 식물 비대위. 그것도 또 다른 법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그러한 이유에 의해서 신비대위를 꾸리는 쪽을 택하게 됐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제가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예. 이렇게 저렇게 들어보니까 최선의 판단은 그렇게 가는 게 가장 그래도 정통성을 확보하고 당이 어떻게든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제 이준석 대표가 또 추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추가 가처분 신청은 뭐 지난주부터 예견돼 있었던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의 비대위가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법적 권한이나 지위를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현재 계신 비대위원들 모두 대부분 제가 뭐 한 분 한 분 여쭤본 건 아니지만 저와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든 새로운 지도 체제, 지도부가 나와서 그때까지 조속히 빨리 절차를 밟고 그때까지 활동해서 당이 안정화되는 게 우선 급선무다. 그때까지는 해야 될 책임이 있다면 한다. 다만 지금의 현재 하는 일들이 그 의결이나 법적 지위나 권한을 주장하면 또 다른 법적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합의하고 가장 현재로서는 정통성을 갖고 있는 원내대표가 예. 진행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인 거죠. 그게 다수의 의견이 여전히 맞습니까? 의총에서도 그런 결론이 나왔고요. 예. 의총에서 일단 오늘 10시 반부터 또 의총이 있습니다. 예. 여기선 또 굉장히 많은 일들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경론이 있겠죠. 그런데 네. 일단 현재까지 토요일 날 있었던 의총, 그다음에 어제 아침에 있었던 비대위 회의에서의 네. 결론은 지금까지입니다. 근데 뭐 제동을 걸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준석 대표뿐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 중진분들이 예. 어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리고 모두 다 당이 빨리 조속히 안정화됐으면 하는 충정에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건 이해는 합니다만 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들을 좀 더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전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나고 네. 새 비대위를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해서 예. 지금 현재 당원 당규상은 대표가 없는 상황에 원내대표가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당대표 권한을 하는 거니까 예. 당원 당규를 고치는 일, 그다음에 혹은 뭐 새로운 비대위가 꾸려진다고 해도 비대위원장을 정국위원회에 넘기는 일, 이런 것도 당대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 뽑는 게 좋다라는 말씀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지도부 체제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하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정치적 목적이나 함의나 이런 거 떠나서 제가 이제 순수하게 봤을 때 네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좀 따르더라도 예. 그러면 현재로서는 물리적인 시간, 그러니까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으려면 또 당원 규정상 보면 한 3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되고 얼마간 또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순수하게 주말 빨간 날을 빼면 한 일주일이 그냥 또 공백 기간이 생겨요.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습을 빨리 하기에는 새 원내대표 뽑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너무 시간 걸린다 그 말씀이신 그것도 거죠?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네. 박정아 대표님, 제가 진짜 궁금한데 네. 권성동 원내대표 그럼 진짜 속마음은 뭡니까? 제가 따로 여쭙질 못해서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권성동 원내대표를 옹호하고자 혹은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혀 정치적 책임이 없다.
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어떤 걸 우선해야 되느냐라고 네. 봤을 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빨리 수습해서 정통성 있는 지도부를 만드는 게 현재로서는 더 급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에 조금 더 무게추가 갑니다. 그 후에 거취를 결정하겠다.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만둘 생각은 있는데 수습 때문에 지금 진짜로 남아 계신 거예요? 아니면 내가 내려갈 만큼 뭐 그런 정도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억울함이 있으신 거예요? 저는 순수하게 전자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전자라고 이해하고 있고 그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순수하게 전자. 수습할 때까지만 일단 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싫어도 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쪽이라고 알고 계신다. 네. 아. 그리고 저희 비대위원들도 각각이 비대위원의 역할을 하는 것도 그런 마음이고 제가 지금 대변인 맡아서 이러고 있는 것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서병수 정국위 의장이 어쨌든 소집을 해줘야 정국위를 소집해줘야 당원 당규 바꾸고 신 비대위로 한 발짝 나갈 수 있는데 네네. 서병수 정국위 의장이 소집 안 하시겠대요. 법의 취지에 그러니까요. 위반하는 이런 걸 난 동의할 수가 없다. 내 손으로는 그러니까요. 소집 못한다 이러셨거든요. 네네네. 그럼 어떻게 난감한 합니까? 상황이죠. 그렇죠. 만약에 뭐 서병수 의장님이 정의 못하시고 이런 상황이 가면 예. 이런 혼란 상황이 계속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니 의장님이 못하시면 부의장이 소집하시면 된다 하던데 이거 당원 당규에 그렇게 안 써 있잖아요. 제가 정확히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그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병수 의장님께서 만약에 소집을 안 하신다면 뭐 계속 이 카오스 상황은 계속 가는 수밖에 없죠. 박정하 대변인의 생각은 그러시고 지금 해석이 뭐 어차피 다 다르니까 저는 이제 네네. 개인적인 해석을 여쭙는 건데 박정하 대변인 보시기에는 서병수 의장이 나 소집 못하오 하면 사실상 그 다음은 어렵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분 설득하기 그렇죠. 전까지. 전국 상임위의 4분의 1 이상이 요청을 하면은 열 수 있는데 예, 그거를 의장께서 승인을 하지 않으면 못 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다면은 그냥 이 상태로 계속 가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되는 것밖에 현재로서는 뭐 예상할 방법이 없어요. 제 일각에선 이런 얘기합니다. 아까 전에 이제 다시 최고위 상태로 돌아가서 최고위 충원하고 이러려면 너무 또다시 혼란, 법적인 뭐 어떤 논란이 있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많은 네네. 분들은 그것보다도 이준석 대표 돌아오는 거는 절대 볼 수 없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일 심플한 길을 지금 가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 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안에서 모순이 있다고 저는 봐요. 가장 심플한 방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예. 어떤 방법이 가장 심플한 거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하. 과거 최고위 체제로 돌아간다. 예.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를 충원을 해야 최고위가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절대 상당수를 보궐로 충원을 했을 때 과연 과거에 있었던 전당대회 정신을 맞추는 건지, 누군가 그거에 대해서 또 법적으로 시비를 건다면 또 더 큰 혼란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 가장 심플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예. 그것도 아, 더 혼란스러운 심플한 방법이 수도 아니다. 있다. 그러면 네, 이준석 대표 돌아오는 꼴은 못 본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건 오해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오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원이 가처분을 내린 인용한 부분을 그대로 언용을 하면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예. 1월 초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복귀하는 시점까지 그냥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제가 해석은. 그럼 그거는 수용을 못하고 빨리 그럼 무언가 최고위 체제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스스로 모순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거를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대위가 출범된 게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거니까. 예. 뭐 그럼 그런 방법을 택할 건지 아니면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 당원 당규를 고쳐서 새 비대위를 차리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그것은 의원들 그다음에 당원들의 알겠습니다. 결정 선택의 문제라고 보여지죠. 그 추가 징계 얘기가 이제 또 나왔었잖아요. 네네.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네. 전 대표 추가 징계를 촉구하는 이런 또 결의가 네네네. 나왔는데 언제 그럼 윤리위가 또 열리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윤리 판단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총에서는 예.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 징계를 강하게 청구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예. 또 하나는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준석 대표의 추가 징계를 논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었고요. 예. 그렇다면 일부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추가 징계를 강하게 요구하고 그렇지 않은 게 상충이 하니까 그러면 의원총회에서는 그 중간적인 성격으로 그냥 윤리에서 판단해서 이준석 대표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추가 징계를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촉구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 추가 징계 놓고는 의견이 좀 분분했어요. 한쪽으로 다수가 그럼요. 없었어요. 그럼요. 심지어는 의총에서는 그랬어요? 그것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결까지 했었습니다. 표결했습니까? 네네.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를 우리 결의안에 넣을까 말까를 놓고 표결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게 지금 반반이에요? 저희가 이제 결의문에 발표한 것처럼 촉구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강하게 검토 징계해서 의총에서 윤리위원회에 강제적으로 징계를 해야 된다고 청구를 하느냐. 그러니까 아니면 중간을 전혀 가신 하지 말아야- 거군요. 그렇죠. 택하신 거군요. 지금 10초밖에 네네. 없는데 몇 대 몇 정도로 나왔어요? 추가 징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마지막 남아있던 의원분들이 86명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중에서 절반 이상이 그렇게 그 중간 단계를 택하자라고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선택지가 한 3가지 정도 있었나 보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고 오늘 의원총회 또 보겠습니다. 박정아 고맙습니다. 수석 대변인님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